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2장 8절 함수로서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 어떤 수 a를 선택을 해서 그 점 a에서 미분계수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 꺼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대응시켜주는 규칙, 이런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규칙이 함수가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선택했을 때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그 점 A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해 보면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면 예, 그 점은 미분계수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대응시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대응시키는 규칙을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그런 점들은 제거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미분계수를 갖는 점들만 모아놓고 그 점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대응시키는 규칙을 생각하게 되면 그 규칙이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죠. 그런 함수를 원래 주어진 함수 f의 도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예, 그렇게 도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 x라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 x를 x에서의 미분계수 f'x로 대응시켜 줄 거예요. 예, 이런 규칙을 생각할 텐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x에서의 미분계수 f'x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점은 f'x를 찾아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규칙의 정의역에는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은 제거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함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함수를 자, 그러면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것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미분계수를 갖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x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것들만 모아놓고 x를 x에서의 미분계수 f'x로 대응시켜주면 이제 그 규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대응시키는 그 규칙, 함수가 된 그 규칙을 f'x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규칙이 얘기해 주는 거죠. 이 함수가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진 거냐? x를 x에서의 미분계수로 대응시키는 거다. 그런 뜻을 얘기해 주는 거죠. 즉 x를 x의 제곱으로 보내주는 함수는 우리가 fx는 x제곱 이렇게 쓰듯이 예, x를 f'x로 대응시켜주는 함수니까 그 규칙을 f'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 규칙을 가지고 함수의 이름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규칙, 그 함수를 f'x라고 표기를 할 거고 f'x를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a에서의 도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x를 x에서의 미분계수 예, f'x로 대응시키는 규칙 그것을 그냥 처음에 주어졌던 함수 fx라는 함수의 도함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방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f'x의 정의역 하는 것은 f'x가 존재하는 x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fx의 정의역에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점은 제거하고 미분계수를 갖는 점만
갖다 모아놓은 거죠. 즉 f'x가 존재하는 그런 x들만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에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을 뺀 나머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f'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보다 작거나 같아요. 가장 클 때가 f의 정의역과 같을 때겠죠. 그렇다면 f에는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f'x의 정의역은 fx의 정의역보다 작은 집합이고요. 부분집합. fx의 정의역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은, 즉 fx의 정의역의 부분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f'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에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 f'x를 갖지 못하는 점, 즉 f'x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즉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호로 영문자, 대문자 이자를 마치 y축에 대칭 이동한 것처럼 쓴 이자를 이렇게 돌려놓은 것처럼 생긴 것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exist.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f'x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런 x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것을 제거한 거예요. f의 정의역서 f'x가 존재하지 않는 x들의 집합은 뺀 그 나머지 집합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칙은 당연히 f'x라는 것이 x에서의 미분계수지요. x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극한을 가지고 똑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a를 x라고 바꿔놓은 것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 어떤 함수의 도함수, fx의 도함수, 이걸 계산해 봐라. 그러면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규칙, 그 극한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f'x는 x, fx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똑같은 얘기죠. f'a가 a, fa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았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예제 2-A번 한번 보세요. 스튜어트의 그 미분적분학이라는 책 9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혹시 그 전에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번호 순서가 다를 뿐이지 같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굳이 교재가 없어도 제가 나누어 드린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책이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굳이 그걸 새로 구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강의 자료 나눠준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런 함수예요. 다항함수지요. 3차 함수입니다. 그럴 때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 함수의 도함수 f'x라는 기호로 쓴다고 했어요. 자, f'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자를 계산해 주면 돼요.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h라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값은 x 플러스 h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fx는 이 식 그대로 써서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자가 어떤 값인가를 알았으니까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우선 3승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x 플러스 h의 3승을 전개하면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h 플러스 3xh의 제곱 플러스 h의 3승이죠. 그럼 거기서 x의 3승은 없어졌으니까 뒤에서 빼주면 x의 3승 빼고 남는 게 3x제곱 h 플러스 3xh제곱 플러스 h의 3승이 남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차 항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x 하는 것은 똑같은 값을 빼주었으니까 없어졌죠. 그럼 남는 건 마이너스 h가 남았죠.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h. 그렇죠? 예, 이제 분자를 정리해 보면 전부 이 4개의 항이 모두 h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h를 묶어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3x의 제곱, 두 번째 항은 3xh, 세 번째 항은 h의 제곱,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앞에 묶어낸 h하고 분모에 있던 h하고는 약분이 돼서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남는 것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입니다. 자, 그럼 극한의 변수는 h니까 문자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x라고 표현된 것은 상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수 취급할 거니까 3x 제곱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그 상수 3x 제곱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도 상수네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 그 상수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는 h가 곱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그렇다면 0으로 가는 값이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극한의 법칙, 곱에 대한 법칙이 있었죠. 곱으로 표현된 두 함수, 그 두 함수의 곱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법칙이 있었죠. 그렇다면 0으로 가는 것이 곱해질 거니까 0이 곱해지게 되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건 사라지죠. 자, 그래서 답은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국 fx,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주어진 이 함수의 도함수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2차 함수다.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3번 볼까요? fx가 루트 x일 때 그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 f'x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도함수 f'x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f의 정의역에서 f'x를 갖지 못하는 x의 값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f'x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고요. 이제 분자를 계산하면 fx가 루트 x니까 fx 플러스 h는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루트 x 플러스 h fx는 루트 x죠. 그렇죠? 자, 그럼 극한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모양이 됐네요. 앞에서 극한 얘기할 때 이런 것을 계산하는 기술을 우리가 배웠죠.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있으니까 이것의 켤레 루트 플러스 루트 이것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갖다 곱해주면 원래 것하고 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켤레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이것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는
계산할 수 있죠. 루트 마이너스 루트와 루트 플러스 루트가 곱해진 거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나왔죠. 그렇다면 루트의 제곱하는 것은 루트만 치우고 루트 안에 걸 쓰면 됩니다. 해서 분자를 계산하면 루트 x 플러스 h 이것의 제곱, 즉 x 플러스 h죠.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x지요. 그러고 나니까 분자에서 x에서 x를 뺀 값은 0이에요. 분자는 h만 남았어요. 그러면 분모에 있던 h하고 약분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남은 것의 극한인데 남은 것은 이제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분의 1 이렇게만 남았죠. 예, 이제 h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h는 0으로 갈 테니까 루트 x 플러스 h는 루트 x로 가요. 거기다가 루트 x라는 것은 h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극한의 변수는 h. 그렇다면 루트 x는 이 극한에서는 상수 취급. 그러면 그 상수니까 이 루트 x의 극한은 루트 x. 그렇다면 분모는 두 개 더한 값이니까 루트 x 플러스 루트 x로 가게 되죠. 그래서 2 루트 x로 갑니다. 그렇죠? 분자는 상수 1이었으니까 h가 0으로 갈 때 1의 극한은 그 상수 1이죠. 예,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2 루트 x분의 1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럼 도함수를 우선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이 쓰는 형태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루트 x의 도함수는 f'x는 2 루트 x분의 1이다. 예, 이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쓸 거예요. 루트 x의 도함수는 2 루트 x분의 1이다. 예,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을 그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걸 기호로 쓰면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다. 이렇게 씁니다. 루트 x의 프라임, 그 결과는 2 루트 x분의 1이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 결과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f'의 정의역을 생각할 수 있죠. x에서의 미분계수 f'x가 2 루트 x분의 1 하는 결과를 가지니까 당연히 이 분모에 루트 x라는 값이 있어요. 그렇다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서는 이 값을 계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주어진 함수는 루트 x니까 루트 x의 정의역, 즉 fx, 루트 x, fx의 정의역, 예, 루트 x의 정의역은 루트 안에 있는 x가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0 이상인 곳입니다. 0부터 무한대.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정의역에 0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0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2 루트 x분의 1 하는 이 값에 x에 0을 대입해야 되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는 미분할 수 없습니다. 0에서 미분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하면 0에서 미분할 수 없다라고 하면 0에서의 미분계수 f'0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호를 써볼까요? 이렇게 영문자, 대문자, 이자를 뒤집어 놓은 것은 존재한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f'0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0 이상인 곳에서 여기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0을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0은 제거되고 0보다 큰 곳이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f'x의 정의역은 0보다 큰 곳.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함수를 우리가 y는 fx 이런 기호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면 그 도함수를 이런 기호로 씁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기호는 f'x지요. 그렇죠? 이렇게 쓸 거고요. 이 종속 변수
여기 y의 값은 여기 x의 값이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x를 fx의 식에 대입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x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 기호를 y는 fx 이렇게 써주면 여기 x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독립변수. y는 x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거니까 x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종속변수가 바로 함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독립변수는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y는 fx다라는 식은 y와 fx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f'하고 썼다면 f 대신에 y로 바꿔서 y', 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f로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다 y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호를 소개할 거예요. 그 도함수를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dx분의 d라는 연산 기호를 가지고 와서 그 연산을 f라는 함수에 시행했다라는 뜻으로 dx분의 df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기 프라임 하는 이 기호는 dx분의 d라는 연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dx분의 d 하는 것을 미분 연산자라고 합니다. 미분 연산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x분의 d 하는 것은 예, 도함수를 구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간혹 dx분의 d 하는 것을 대문자 d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 대신에 dx분의 df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는 dx분의 d라는 연산자를 f에 시행한 거니까 이 연산자와 f를 같은 줄에 나란하게 써서 dx분의 d라고 먼저 쓰고 그걸 시행하는 함수 fx 이것을 그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dx분의 d 대신에 대문자 d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dfx 이렇게 써도 fx의 도함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x다라는 걸 강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d 아래쪽에다가 작게, 약간 작게 x라고 써서 dx, f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기호인데 예, f 위에다가 다트를 가지고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f.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f 대신에 y라고 바꿔도 된다고 했어요. y는 fx라고 썼다면. 그렇죠? y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했다면 다른 문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 대신에 y' 하고 쓸 수 있고요. dx분의 df 대신에 dx분의 d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x분의 dfx 대신에 f를 y로 바꿔서 dx분의 dy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dfx 대신에 f를 역시 y로 바꿔서 dyx 이렇게 써도 되고요. dxfx 대신에 f를 y로 바꿔서 dxyx 이렇게 써도 되고요. f.x 대신에 f를 y로 바꿔서 y.x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같은 기호고요. fx라는 함수에 도함수를 표기하는 기호입니다. 예, 이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예, 이 중에서 예, f' 이렇게 프라임 기호나 dx분의 df, dx분의 d라는 기호 이것을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예, 물론 f하고 y를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y', dx분의 dy 예, 이것도 자주 쓰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떨 때에는 독립변수가 x다라는 게 분명하면 굳이 독립변수 x를 매번 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독립변수 x는 생략하고 y', dx분의 dy, dx분의 dy, dy, dxy, y 닷. 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기호들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것을 도함수를 구한다. 예, 이것을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한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도함수를 구해라 하는 거나 미분해라 하는 거나 같은 얘기다. 예, 이렇게.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예, 미분을 구해라 하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요. 미분을 구해라 라는 것은 이것하고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는 주어진 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이 뒤에서 정의가 될 텐데 미분, 영어로 differential이라고 할 거고요. 그때 미분을 구해라 그러면 y는 f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dy를 구해라 하는 의미가 될 때가 있어요. 예,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 y의 미분 dy에 대해서는 예, 뒤에 가서 예, 조금 수업이 진행된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예,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교재의 예제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가 절대값 x일 때 이 함수는 어디서 미분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 계수라는 걸 정의할 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계수를 계산해 보고 그 값이 어디에서 존재하는 건지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임의의 점 x를 선택해서 x에서의 미분 계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즉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함수의 함수로서의 도함수를 생각해 보면 돼요. f'x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f'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f'x는 조금 전에 정의한 것처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의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fx가 절대값 x니까 위에 분자 fx 플러스 h는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할 거니까 x 플러스 h의 절대값. 그렇죠? fx는 x의 절대값이죠. 자, 그럼 분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모양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x 플러스 h 마이너스 절대값 x 이 값을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역시 우리 극한을 계산할 때 극한 배우는 부분에서 예, 기술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분자에 보니까 루트 예,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루트 마이너스 루트 또는 루트 플러스 루트 또는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또는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또는 코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 플러스 1 또는 사인 마이너스 1, 사인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나오면 예, 이런 것들을 그것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네요.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의 켤레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x 플러스 h 플러스 절대값 x라는 것이 이것의 켤레예요. 그럼 이것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예, 원래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같은 값을 곱해줬어요. 절대값 x 플러스 h 플러스 절대값 x. 예, 이것을 분모 분자에 곱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는 계산이 되지요.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에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모양을 곱해줬으니까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뒤의 절대값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제곱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실수는 그 수가 0보다 크든지 0보다 작든지 아니면 0이든지 그냥 제곱한 거나 절대값을 취해서 제곱한 거나 항상 같지요. 그렇죠? 즉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그냥 x의 제곱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음수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를 그냥 제곱한 거나 마이너스 5를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제곱한 거나 같지요.
25가 됩니다. 양수도 마찬가지. 7의 제곱이나 7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49 똑같죠. 0도 마찬가지. 0의 제곱이나 0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둘 다 0이지요. 그렇죠? 예. 해서 절대값 x의 제곱은 x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h의 제곱하는 것은 x 플러스 h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요.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대로 x제곱이죠. 자, 그렇다면 빼줬으니까 x제곱은 사라졌어요. 그럼 분자는 2xh 플러스 h제곱만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제 정리를 합니다. 분자를 보니까 전부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죠. h로 묶어내면 거기에 2x 플러스 h 이걸 곱한 거죠. 그렇죠? 제곱이니까 h 하나 묶어내면 h가 남았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묶어낸 h가 분모의 h가 또 하나 있네요. 약분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남는 것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절대값 x 플러스 h 플러스 절대값 x가 됐고요. 분자는 2x 플러스 h가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제 h를 0으로 보내면서 분모 분자의 극한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분모 h가 0으로 갈 거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은 절대값 x로 가고요. 뒤에 절대값 x는 이 극한의 변수가 h니까 h하고 관계없으니까 상수 취급. 그렇다면 절대값 x 그대로 그 상수. 그렇죠? 절대값 x로 가고요. 그렇다면 둘 다 절대값 x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두 개 더한 것은 2 절대값 x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2 절대값 x로 가게 되고요. 분자는 h가 0으로 가니까 2x 역시 상수 취급되죠.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그렇다면 2x로 갑니다. 됐죠? 자, 그러고 보면 2는 이제 약분돼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는 값은 절대값 x분의 x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절대값 x분의 x라는 값은 x가 0보다 크면 앞에서 우리 이런 문제를 미분계수 문제에서 한번 극한 문제에서 한번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라는 것은 x하고 같으니까 약분돼서 1이 되고요.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 x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분모의 절대값 x라는 값이 있으니까 x가 0 될 때는 이 값은 존재하지 않네요. 그것은 앞에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 없다라는 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 비교해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x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게 되면 절대값 x분의 x 하는 것의 극한은 x가 0보다 크니까 예, x분의 x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1이니까 1의 극한은 1이 되지요. 그렇죠? 앞에서 풀었던 예제고요. 역시 좌극한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게 되면 절대값 x분의 x라는 것은 이번에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x가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수의 극한이니까 그 상수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 기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호였고요. 그렇죠? 예, 해서 0에서는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의 값은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같은 값이니까 이것을 x분의 절대값 x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x분의 절대값 x도 x가 0보다 크면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지요. 그리고 x가 0일 때는 없지요. 값이. 그렇죠? 예, 0으로 갈 때 이 극한도 똑같이 좌극한, 우극한 달라요. 그렇죠?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절대값 x분의 x라고 쓰기보다는 분모를 그냥 간단하게 써서 x라고 쓰고 절대값은
예, 여기 절대값 x분의 x나 x분의 절대값 x나 같은 거니까 분자에다가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는. 그래서 분모는 x라고 간단하게 써주고 분자를 절대값 x로 바꿔서 쓸 거예요. 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볼까요? fx가 절대값 x다라고 하면 그 도함수 f'x는 한꺼번에 표현하면 x분의 절대값 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f'x, 즉 x분의 절대값 x,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x가 0일 때지요. 그렇죠? 그래서 x가 0일 때만 제거해 주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x가 0이 아닌 곳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x가 0인 것만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무한대까지 0만 하나 딱 제거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즉 0보다 작은 곳, 0보다 큰 곳 이것의 합집합이 되지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대값 x라는 함수는 x가 0일 때도 절대값 0은 0이니까 값이 존재해요. 그렇죠? 0 이상인 쪽은 y는 x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같고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x가 0 이하인 곳은 마이너스 x의 그래프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직선이 0에서 만나서 꺾였죠. V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0에서 꺾였어요. 뾰족하게. 예, 이렇게 절대값 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원점에서 뾰족한 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뾰족한 점, 예, 한자로 첨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커습이라고 불러요. 커습. 예, 이렇게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뾰족한 점이 생기면 그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았죠. 예, 미분할 수 없다. 첨점에서는 미분할 수 없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함수 fx가 절대값 x였어요. 예,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도함수를 계산해 보니까 f'x는 0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0을 제외하고요. 0보다 큰 쪽은 값이 전부 1이지요. 0에선 빠졌으니까 여기 빈 동그라미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0보다 큰 쪽은 전부 똑같은 값, 예, 1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0에서는 빠졌으니까 여기 빈 동그라미로 표현할 거고요. 0보다 작은 쪽은 전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0보다 큰 쪽에서 1이라는 상수값을 갖고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값을 가져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f'x입니다. 그리고 f'x는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x분의 절대값 x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쓸 테니까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x란 함수의 도함수는 x분의 절대값 x라는 함수다. 어렵지 않죠? 절대값 x의 도함수는 x분의 절대값 x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예,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제 이것 응용하는 부분이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도함수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역을 계산해 본 것처럼 도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에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점들을 전부 제거하고 남은 곳이에요. 그렇게 해야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가 하나의 함수가 돼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것처럼 그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다시 한번 그 도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원래 주어졌던 함수의 이계도함수라고 부르고요. 역시 이계도함수를 계산할 때도 1계도함수에서 2계도함수를 계산할 때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또 제거했을 테니까 2계도함수도 하나의 함수가 또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2계도함수도 하나의 함수 자격으로 그 함수의 도함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2계도함수의 도함수를 처음에 주어진 함수의 3계도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계속 무한히 반복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함수를 y는 fx 이렇게 쓴다면 그 함수의 도함수 fx의 도함수는 f'x라고 쓰고 fx의 1개 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first derivative, 첫 번째 구한 도함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f'x가 역시 또 하나의 함수니까 f'x의 도함수가 있을 거고 그것을 f의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씁니다. 프라임을 2개 붙이고요. 읽을 때에는 2개니까 더블 프라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것은 fx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도함수를 한번 구했고 또 그것의 도함수를 또 구했으니까 두 번째 구한 거죠. 그래서 fx의 2개 도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예, 영어로 second derivative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도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예, fx의 2개 도함수. 그렇다면 또 계속 반복해 봅니다. 2개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2개 도함수의 도함수가 있을 거고 그것을 프라임을 또 하나 붙여요. f의 트리플 프라임 x 이렇게 쓰고요. fx의 3개 도함수다. 세 번째 구한 도함수다. third derivative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부르고요. 역시 그 3개 도함수도 또 함수죠. 그렇다면 3개 도함수의 도함수가 또 있겠죠? 예, 그것을 4개 도함수라고 할 텐데 프라임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만 프라임을 붙이고요. 네 번째부터는 계속 프라임을 붙이면 이게 길어지겠죠. 예, 그래서 어떤 승수를 쓰듯이 위에다가 쓸 텐데 승수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괄호 안에다가 그 횟수를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네 번째 구한 도함수다라는 의미로 괄호 안에다가 4라고 써서 f의 승수를 쓰듯이 f 위에다가 이렇게 괄호 안에 4라고 써서 위에다 올려놔요. 어렵지 않죠? 읽을 때에는 f의 4개 도함수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제 프라임이 없으니까 프라임하고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해서 fx의 4개 도함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도함수란 의미고요. 예, false derivative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프라임은 1개 도함수는 프라임 1번, 2개 도함수는 프라임 2번, 3개 도함수는 프라임 3번, 3개 도함수까지만 프라임으로 표기하고 4개 도함수부터는 숫자로 괄호 안에다 넣어서 위에다 승수 쓰듯이 올린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 n번째 도함수가 있겠네요. 예, n번째 도함수를 우리는 fx의 n개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역시 승수 쓰듯이 예, n이라는 값이 얼마인지 모를 때에는 이 값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그냥 괄호 안에다가 n이라고 써서 지금 1, 2, 3 중에 하나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괄호 안에다가 n이라고 써서 위에다 올려요. 예, 그리고 이렇게 n개 도함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n번째 도함수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읽으실 때에는 n번째라는 것을 th를 붙여서 n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th derivative라고 해요. nth derivative. 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fx가 주어지면 1개 도함수 f'x, 2개 도함수는 1개 도함수의 도함수 f의 더블 프라임 x, 3개 도함수는 2개 도함수의 도함수 f의 트리플 프라임 x, 4개 도함수는 3개 도함수의 도함수 예, f의 4개 도함수. 이때부터는 그냥 4개 도함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 도함수는 f의 n개 도함수 이런 기호를 쓸 거고요. 역시 프라임 대신에 우리가 dx분의 d라는 기호를 쓴 적이 있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해서 dx분의 d라는 기호를 n번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dx분의 d를 n번 사용했으니까 마치 n번 곱해져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n승처럼 얘기를 할 텐데 실제 n승하고는 다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전개하면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됐으니까 이걸 n승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분모 n승하고 분자 n승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비율 풀어본 거예요. 해서 dx의 n승분의 d의 n승 이렇게 쓸 텐데 역시 괄호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치워버리고 dx의 n승 하고 썼는데 괄호가 없으니까 x에만 n승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dx의 n승 분의 dn승 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런 기호를 쓰고요. dx의 n승 분의 dn승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어렵지 않죠? 예, 해서 f의 n개도 함수를 dx의 n승 분의 dn승 f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f를 y로 표현했다면 이것은 dx의 n승분의 dn승 y하고도 같죠. 그렇죠? 예, 이렇게 n개도 함수를 표기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교재의 예제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졌을 때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계도 함수를 구하라는 의미지요. 예, 구할 수 있죠. 앞에서 이 함수의 1계도 함수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모르고 예, 지금 그냥 바로 푼다면 1계도 함수도 바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앞에 예제에서 1계도 함수, 이 같은 함수의 1계도 함수를 구해봤으니까 그 결과를 갖다 쓸게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더블 프라임은 f 프라임의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를 f 프라임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는 f 프라임입니다. f 프라임의 도함수니까 f 프라임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다 됐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의 식이 있어요. 우리가 계산했던 거, 앞에 예제에서 계산했던 거 3x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f 프라임 x 플러스 h는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결과가 3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f 프라임 x는 여기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예, 이제 분자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 제곱항부터 계산해 볼까요? 3은 묶어내고 x 플러스 h 제곱에서 x 제곱을 빼주면 2xh 플러스 h 제곱만 남죠. 그럼 거기에 3이 곱해진 거고요. 그렇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똑같은 걸 빼면 0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분자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있는 이 곱해진 3에 곱해진 이 값에서 h를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h를 묶어내면 거기에 곱해진 값이 2x 플러스 h. 그러면 분모에 있는 h하고 묶어낸 h를 약분하고 치울 수 있죠. 자, 그러면 남는 것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입니다. 뭐가 남았어요? 3 곱하기 2x 플러스 h가 남았죠. 그렇죠? 이 극한의 변수는 h고요. h가 0으로 가는 중이죠. 그렇다면 x라고 된 것은 문자로 표현됐지만 h하고는 무관하니까 상수 취급. 그렇죠? 예, 상수 취급해서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곱하면 6x죠. 6x의 극한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극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6x는 상수 취급할 거니까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은 6x 그 상수고요. h가 0으로 갈 때 h의 극한은 0이지요. 그럼 두 개 더한 거니까 6x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라는 함수일 때 이 함수의 2계도 함수는 6x라는 1차 함수다. 예,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고계도 함수까지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 이번 시간 배운 것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